개인적 동기가 저기 멀리 뒤로 물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 모두의 개인적 동기겠죠. 이 개인적 동기는 다른 말로 우리들 자아입니다. 자아를 우리는 매우 잘 다루어야 되죠. 마치 까다로운 손님처럼. 까다로운 손님이지만 아주 소중하고 반가운 손님이죠. 이 까다롭고 소중하고 반갑고 사랑스러운 손님을 우리는 평소 어떻게 다룹니까? 매우 조심해서 그 손님의 일거수일투족과 그 기분 등을 잘 살펴서 손님 대접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들이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생사 문제 해결에 길을 나선 것은 언뜻 보면 마치 자아가 생사 문제로부터 고통을 당해서 길을 나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나선 주체는 사실은 자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자아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본래 정체인 이 한마음, 단일 의식의 어떤 촉발, 발심을 등에 업고 길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자아가 이 생사 문제 해결의 주체인 것으로 우리는 철석같이 믿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 자아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뒤로 물러나야만이 우리의 본래 얼굴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 한눈에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라는 것에 이 한계와 역할과 기능을 잘 아는 것,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매우 우리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자아 안에서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자아의 시각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죠. 오히려 문제가 악화됩니다. 이 생사 문제 해결이라 하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들리고 또 심지어 어렵게 들리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생사야말로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이고 진실임에도 우리는 생사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하고요. 이 자아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생사 문제 해결이라는 말을 조금 너무 심각하면 이제 안 되죠. 모든 일이 너무 힘이 들어가 버리고 너무 진지해져 버리면, 그러니까 극도로 진지해져 버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그래서
좀 중도를 되찾는다 할까, 밸런스를 회복한다 할까라는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반은 비유고 반은 사실은 진실이죠. 이 테마파크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테마파크 놀이동산에 들어와서 이제 이런저런 놀이기구를 타다가 지친 거죠. 많이 지쳐서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만하고 싶다. 뭔가 이 혼동 속에서 진실과 거짓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혼동 속에서는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더 이상 뭔가 직관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위배되어서 혹은 그것을 속이고 위선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지쳤다라는 분들이 바로 이제 생산 문제 해결의 길을 나서는 것이고요. 이 테마파크 안에서의 온갖 이 이원적인 넘나듦, 오고 감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초월하고 싶은 그러한 발심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빠른 이 문제 해결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테마파크 안에서 발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진실을 명확하게 알아본 연후에 우리들에게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선현성각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해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도 좋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달리 해결의 길이 없다. 자, 그러면 모든 선현성각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즉 시간과 공간을 관통해서 단 하나의 이 지혜를 알려주셨는데 이 지혜야말로 바로 이것이죠. 우리들의 진정한 됨됨이는 이 자아가 아니고 자아를 포함한 이 의식이다 이렇게 이 한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한마음은 정령코 육체 안에 없다 이 말입니다. 육체 안에 없고 육체가 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전도몽상이라 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마음 혹은 이 단일 의식이 육체 안에 없고 육체가 오히려 이 안에 있다면 진정한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없는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시공간 자체다 이 말입니다. 시공간 자체가 바로 의식이고요. 그 의식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정체, 얼굴, 본래 면목, 됨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됨됨이는 바로 이 단일의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토니 파슨스님의 말씀 중에 우리의 진정한 이 얼굴을 알아본 사람, 즉
뭐 깨달음이라 합시다. 그 깨달음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에요. 체험하거나 뭐 자아가 깨달아 가지고 뭐 부처나 예수가 되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진정한 정체를 그냥 알아보고 온전히 이해한, 깊이 이해해서 전도몽상을 뒤집은 사람은 팔아야 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팔아먹을 게 없단 말이죠. 팔아먹는 것은 어떤 경우에 팔아먹습니까? A가 B에게 무엇을 팔 때는 A는 가졌지만 B는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을 파는 거죠. 물론 이제 사기 매매는 일단 차치합시다. 사기란 것은 이제 없는데 파는 걸 사기라 하지만 정상적인 이제 세일 행위죠. 정상적인 판매 행위에 있어서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못 가진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받고 파는 것이죠. 근데 깨달음은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말은 매우 중요하죠. 깨달음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 깨달음을 온전히 이해했다 이 말은 참으로 이게 좀 이것에 이제 거품과 기름기를 쫙 빼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 깨달음 의식이 깨달음입니다. 예. 왜냐하면 의식이야말로 자각이죠. 자각은 그냥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어려운 그런 개념이 아니죠. 신비화를 다 빼버리면 자각,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유일하게 의식만 스스로 압니다. 다른 거는 스스로 몰라요. 육체나 컵이나 뭐 책상이나 시간이나 공간 이런 것 하나하나는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의식만이 스스로 알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나 혹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1원인, 진리의 제1원인, 진리인 동시에 제1원인인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스스로 아는 자잖아요. 유일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유일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간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공간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공간을 A가 B에게 팔 수 있습니까? 물론 건축을 해서 이제 건축 안에 가두어진 공간을 파는 거지만 그것은 건축물을 파는 거죠. 그렇지 않고 본래 있는 공간 말입니다. 공간은 너와 나의 구분이 없죠. 내 공간, 너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 자체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이 공간을 너에게 팔게 이라면 그것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의식이 그와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자각 내지 이 의식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아닙니다. 이 온전한 이해의 주체는 주체자가 없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온전한 이해만 있지 이해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이해가 일어날 때 자아는 저기 멀리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개인은 현실태에서 가능태로 바뀌어진 잠재태로 저기 물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각 자체를 의식이 자각하는 것이지 깨달음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해는 있습니다. 이 온전한 이해가 일어나고요. 이 이해가 오히려 사람, 즉 자아에게, 개인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고집스러웠던 자아가 준비가 됐을 때, 즉 희박심이 일어나고 자아가 모든 희망과 기대를 버리고 뭐 절망이라 하죠. 절망의 상태, 바로 준비 상태죠. 준비 상태에 있을 때 이 온전한 이해가 자아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면 자아는 비로소 이제 고집을 꺾고 수긍을 한다. 이것이 이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팔아야 할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왜? 이해하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냥 깨달음이니까요.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없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평등하더라. 위아래가 없더라. 그게 무상정등정각이죠. 아래 위가 없는 평등한 의식 얘기입니다. 이거는 늘 있었고 없었던 때가 없다 이 말이죠. 육체와 자아와 세계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없지 않다 이 말이죠. 마치 바닷물은 늘 있지만 파도는 일어날 수도 있고 다시 가라앉아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전혀 부정불감, 불내불거, 불생불멸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야기를 할 수 있듯이 이 바닷물이 바로 이 단일 의식이고요. 또 파도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자아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보게 되면 이제 자아가 개인적 동기로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행위를 서서히 깔아앉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 또 깨달은 사람과 못 깨달은 사람이 별도로 있다. 견성한 도사와 견성 못한 도사가 견성한 도사와 견성 못한 중생이 별도로 있다. 또 깨달음 체험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차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소꿉장난 하듯이 이 테마파크 안에서 이 놀이기구를 즐기듯이 그렇게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지만 하더라도 알고 한다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알고 하면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 전쟁 놀이를 하는데 이게 놀이인 줄 알면 극단적인 위험은 안 일어나죠. 근데 전쟁 놀이를 하면서 놀이인 줄 모르고 하면 진짜로 상대방을 죽일 수 있죠. 전쟁 놀이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즐기기 위해서 서로의 사랑과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놀이의 일종인데 그 놀이란 걸 잊어먹으면 이제 천당에서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지요. 이처럼 간단합니다. 토니 파슨즈 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제목을 바꾸어서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 외관상의 분리 안에서, 자, 분리, 즉 개인 혹은 개체 혹은 자아가 별도로 있다. 이것이 이제 분리죠. 그 별도로 있고 또 그 개체 안에 개체마다 무슨 영혼이란 게 들어있다. 이것이 심한 분리죠. 근데 이것은 외관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겉모양이 그럴 뿐이지 사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겉모양은 이제 파도를 보거나 높은 산을 보면 별도로 있는 것 같죠. 백두산이 별도로 있는 것 같고 이 에베레스트 산이 별도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그게 별도입니까? 그냥 하나의 땅덩어리잖아요. 이 분리는 외관상이다, 겉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외관상의 분리 안에서 나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시간의 존재와 영향을 받아들였습니다. 시간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나는 불가피하게 시작, 중간, 그리고 끝, 깨달음이라는 목표와 결말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관념과 경험에 묶여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언제 시간을 받아들였습니까? 아, 시간이란 게 있구나. 그리고 나는 시간에 묶여 있구나. 이 엄청난 시간이라는 힘에 의해서 나는 매 순간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계속 내동댕이 치고 쳐지고 있구나라는 이러한 믿음을 언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시작과 끝이라는 이러한 관념을 믿게 되었고요. 시작과 끝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서 미래를 향한,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목표 설정을 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경과되면 그런 목적이 달성될 것이고, 만약 달성된다면 자유와 행복이 나에게 오리라 라고 언제부터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아의 탄생과 일치합니다. 5살을 전후로 해서 자아가 자아라는 건 이제 개체 의식이죠. 이 개인 의식이 자아의식, 자기의식입니다. 이것이 형성됩니다. 자아의식의 형성과 함께 무엇이 오느냐? 시간이 따라옵니다. 시간이 오고요. 이 시간이 오게 되면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것이 창조되죠. 그래서 5세 전후로 해서 자아가 나타나면
동시에 시간과 시작과 중간과 끝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되면 목표 설정이라는 행위가 당연시 되고, 그 다음에 기대와 희망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묘하게도 우리의 이 육체의 개체의 이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이 자아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시작과 끝이 생겨났죠. 그래서 이것은 죽음입니다. 생존과 번식을 위한 최상의 테크니컬한 도구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이라는 어떤 진짜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자아가 곧 시간이고요. 시간이 곧 시작과 끝이고요. 그것은 목표, 기대, 희망이고 동시에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순차적으로 거꾸로 이런 것을 다 사멸시켜야 되죠. 사멸은 있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오해를 정견으로 바꾸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해를 올바른 이해로 바꾸면 정견이죠. 온전한 이해는 다른 말로 정견입니다. 이 오해를 정견으로 대체하면 역순으로 이것이 무너지죠. 그래서 목표와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고, 그럼 절망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시작과 중간과 끝이 사라지고요. 시간이 사라지고 자아가 물러납니다. 그래서 늘 이 개인적 동기 혹은 자아를 저 멀리 뒤로 하기를 우리는 늘상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지요. 기도함과 동시에 알고 자아를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아로 인해서 무엇이 생겨나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자아를 잘 사용한다. 즉 손님으로 잘 대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와 별도로 시간은 객관적으로 있다. 그리고 공간도 우리와 별도로 객관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 있을 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8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자아가 사라진 자아가 뒤로 물러나면 시간은 없어지죠. 10시간을 자든 뭐 20시간을 자든 아니면 약물에 취해서 한 7일간 졸도에 있든 간에 시간은 없고요. 공간도 없습니다. 즉 시간과 공간은 언제 출현하느냐? 바로 자아의 출현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은 동시에 출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아라든가 이 시공간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림이 오래전에 이미 나왔던 것이지요. 이것이 의식입니다. 뭐 참나라 해도 되죠. 참된 우리다 이 말이에요. 참난데 이 안에서 이제 육체가 출몰하고요. 육체에서 동반해서 자아가 출몰한다. 그렇다면 이 자아와 시공간과 목표, 기대, 희망, 시작, 중간, 끝, 죽음의 실상은 무엇이냐? 실상. 참된 정체, 참된 모습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단일 의식이다. 이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컵이 의식되죠. 예, 컵을 의식하고 동시에 컵을 의식됩니다. 지나가는 버스 소리가 있다 이 얘기죠. 예, 이것이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이 우리 밖에 객관적으로 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제 온갖 것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시간이 객관적으로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죠. 완전히 거꾸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래 생각하잖아요. 시간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직선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과거를 경험하고 현재를 경험하고 미래를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믿고 있잖아요.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모든 게 전도몽상이니까 거꾸로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대한 기억이죠. 경험과 기억을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순서대로 배치하죠. 왜 순서대로 배치합니까? 그래야 어떤 사건 내지 사태가 잘 이해되고요. 어떤 사건 내지 사태가 혼동스럽지 않게 잘 우리에게 알려져야 우리는 잘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과 기억을 순서대로 배치하기까지 우리가 140억 년이 걸렸고요. 이 경험과 기억을 순서대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라는 것이 마치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고 믿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죠. 시간 안에서 우리가 순차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경험과 기억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의식 안에서의 테마파크다 이 말이죠. 테마파크 놀이인데 이 안에서 경험과 기억을 순서대로 배치한 부산물로 시간이 마치 있고 이것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간은 객관적 실제가 아니고 뭡니까? 그냥 앞뒤 순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 순서가 없다면 시간은 멈춰버리죠. 시간을 직선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예를 들어 순환으로 우리가 시간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 안에서 자아가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아니고 자아가 뒤로 물러나고 이 시간 전체, 의식 전체를 자각하게 된다면 시간은 멈춰버리죠. 왜? 이미 하나의 이 순환으로서 이미 전체로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은 멈춰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고 실험이란 게 있죠. 사고 실험 중에 우리가 빛의 속도로 공간을 달리면 시간이 멈추죠. 왜 그럴까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국소적인 자아가 사라지죠. 왜냐하면 빛의 속도면 사실은 무소부재하게 되죠. 모든 순간에 모든 공간에 존재하게 됩니다. 즉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게 되죠. 무소부재라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전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멈춘다 이 말은 모든 시간에 존재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뭔가 신비하고 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다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객관 실제가 아니고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배치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간이 우리의 경험과 기억의 배치 순서에 의해서 부산물로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기존의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시간과 공간의 실상을 보다 잘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근대 철학의 아버지 임마누엘 칸트도 시공간이 이제 감성 형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공간이 우리의 인식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인식의 틀이다 이 말입니다. 즉 시공간적인 어떤 수단이죠. 시공간이란 수단 없이는 우리 인식, 경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경험과 인식 방법, 즉 호모사피엔스 종의 특유한 경험과 인식 방법에 의해서 시공간은 요청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라서 만들어낸 거다 이 말이에요. 칸트는 불교 서적을 많이 탐독한 걸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시간을 믿게 되니까 시간을 믿게 된 것은 이제 자아가 가상의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자아가 가상이 아니니까 시간도 가상이 아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깨달음이라는 목표와 결말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관념과 경험에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생겨나고 자아가 생겨나니까 자아가 시간 안에서 깨달음을 목표로 막 매진해야 되죠.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나서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본래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그냥 단일 의식만 있는데 자아가 나타나서 시간이 만들어지고요. 이러다 보니까 자아는 시간 안에서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게 모순인 것이 자아는 이미 깨달음의 결과물이고요. 또 자아는 깨닫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아는 개체의 생존과 번식에 복무할 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깨달음의 결과물이 이미 깨달음인 그것이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140억 년 자연 선택의 오작동이라 할까요? 일단은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 자연 선택의 이 놀라운 결과가 바로 이 호모 사피엔스의 이 자아의 탄생인데, 이 자아의 탄생이 99% 멋진 일이었지만 1%의 오작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예. 죽음이란 것이 왔고요. 또 그 죽음을 이제 초월하기 위해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생겨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오작동입니다. 일종의 99% 순작동,
외에 1%의 오작동인데 이 1%의 오작동이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공포감을 지금 선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정이라는 관념은 학교에서 성적이 좋다거나 사업에 성공한다거나 혹은 깨달음을 이루는 등 어떤 수준에서든 적용됩니다. 이것은 시간 안에서 어떤 결과를 얻거나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경로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여기에 몰입되었죠. 테마파크의 이 놀이 주제인 테마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이제 시간 놀이를 우리는 진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건만 또 자아조차도 반드시 사라져야 하건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목표를 설정해서 획득하려고 하죠.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함으로써 재미있게 시간을 즐길 수는 있지만 이것이 즐기기 위해서, 즉 의식의 자기 체험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라는 것을 잊어먹는 것이 망각이 문제죠. 이 망각과 오해, 즉 전도몽상이 문제인 거지 뭐 목표를 설정해서 이루어내고 또 시들해지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이 모든 일의 실상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래 있는 제일 밑바탕인 이 자각조차도 하나의 목표 설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숲속에서 숲을 찾으면 숲이 보입니까? 숲 전체가 안 보이죠. 근데 계속 숲속에서 숲을 찾아서, 숲이라는 것은 나무의 군집이죠. 나무의 군집 안에서 나무를 찾아 헤매는 이러한 오작동이 지금 일어나 버린 것이죠.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수긍은 되죠. 왜냐하면 자아는 시간 안에서 계속 목표 설정을 해서 이루고 버리고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자아 자신의 정체 또한 그렇게 얻고 버리고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